안녕하세요.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 영어 TV. 오늘은 The New York Times Wednesday, September 19th, 2018, 9월 19일자 뉴욕 타임스 일면 주요 기사 4개에 대한 맛보기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Kavanaugh's accused has yet to confirm appearance at Monday hearings. Kavanaugh의 고발자는 has yet to, 이 has yet to는 많이 나오는 구문인데 아직 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뭐 아직 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번역이 좀 이상하니까. 그리고 yet이라는 이 단어는요 부정문하고 의문문에만 쓰입니다. 이 긍정문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 자체가 이미 부정문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직 하지 않고 있다, 아직 확인하지 않고 있다. confirm은 확인하다죠. 예약 확인하다 이런 것도 confirm이죠. appearance 나타날 것인지, 그 어떤 그 출두할 것인지. at Monday hearings 이 월요일에 있을 앞으로 다음 월요일에 있을 그런 정문회. 우리가 우리말에 우리말은 전부 장소는 에죠, 그렇죠? 인데 영어에서는 뭐 at, in, on, 뭐 around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below below는 아니고 그건 위에니까 그건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하면은 근데 영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서 우리가 헷갈리죠. 자, 이 at을 한번 보시면요. at은 보통 특정되지 않은 장소, 시간이 아니고 장소일 때입니다. 장소일 때는 어떤 공간적인 측면에서, 장소일 때는 우리가 특정하기 어려운, 특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장소, 그런 곳에 at을 붙입니다. 자, 이거 두 개가 이렇게 at the restaurant, in the restaurant 하면은 at the restaurant, in the restaurant 둘 다 맞습니다. 이것은 맞는데 at을 쓰면 이것은 식당에서 이 말인데,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식당 건물 속에서만 먹습니까? 아니면 밖에서도 먹을 수 있습니까? 식당 밖에 테이블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시원하게, 특히 이 여름 같은데, 겨울에는 그렇게 힘들겠습니다만은, 거기도 식당이죠. 거기 뭡니까 그러면? 식당 밖에서 식당에서 먹었다 해야 되겠지. 그래도 식당 밖에서 하면 그건 뭡니까? 그 말은 좀 이상하죠. 자, in을 쓰면은 이것은 이제 건물 속에만을 말합니다. 그 밖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그 식당이 건물 밖에는 전혀 식당 같지가 않다. 건물 밖에는 완전히 글쎄, 하여튼 가능합니다. 이렇게 식당 속에서 이런 말입니다. 특별히 속을 강조할 때 이것은 그냥 식당에서입니다. 우리 말하면 식당에서, 식당 주변 됩니다. 아무렇거나 하여튼 그 식당에서 먹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밖에서 먹건 안에서 먹건 식당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at the meeting, in the meeting 이것도 둘 다 가능한데 이는 거의 안 쓰입니다. 이것은 in the meeting은 잘 안 쓰입니다. 쓰긴 씁니다만은 거의 안 쓰입니다. 보통은 at the meeting, 지금 여기에서처럼 at Monday's hearing처럼. 자, 이거는 이제 그 회의란 자체가요, 회의를 꼭 틀어막힌 데서 할 필요는 없죠. 그냥 아무 데서나 하면 그건 회의입니다. 장소가 특정되어 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회의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하면 꼭 그 회의가 방 안에서 회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 속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밖에 나와도 얼마나 회의를 할 수 있죠. 그런 회의에서 이것을 at이라, 그러니까 이 at은 광범위하죠. 이렇게 뭔가 특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공간적 개념을 할 때 at을 씁니다. 그 다음에 at the entrance, 이건 항상 이렇게 씁니다. in the entrance는 없습니다. 이건 뭐냐, 입구란 것이 문에서 50cm까지가 입구다, 더 이상은 아니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1m건 2m건 그냥 우리가 대충 입구라 하면 입구에서 만나자면 그냥 대충 거기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너 왜 입구에 안 서 있었냐, 너 왜 입구에서 2m 떨어져 있었냐, 이런 말 하기 없죠. 이렇게 특정하기 어려운, 특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장소에 할 때 at을 씁니다. at 인천 에어포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 공항인데 인천 공항에서 보자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구체적인 약속을 또 정해야겠지만, 인천 공항에서 만났다 하면요, 그게 입국장인지 출국장인지 아니면 저 버스 기다리는 데, 택시 기다리는 데인지, 아니면 여기 완전 입구인지 진짜 그거 알 수 없는 것이면 그 다 인천 공항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어떤 특정할 필요가 없고 특정하기 어려운 이런 장소에 할 때는 at을 씁니다. at 이렇게 여기도 at이죠. 정문에서
이 청문회가 밖에서 열리면 어떻습니까? 물론 안에서 열리겠지만 밖에서 열려도 그건 청문회입니다. 그럼 밖에서 열리면 뭡니까? S를 안 붙이고. 예. 자,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은 S를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예. 자, 그렇게 하시고 물론 시간 개념일 때는 다르죠. 공간일 때는 그런데 시간일 때는 S는 아주 한 점을 말하죠. 점. At 10 o'clock, at 10:05, 10시 15분에 뭐 이렇게. 뭐 좀 더 긴 것은 on Friday. 예? 뭐 이렇게 on Wednesday 오늘처럼 on Wednesday. 더 긴 뭐 in January 이렇게 하겠죠. in 뭐 2018, 2018년에 이렇게 나오겠죠. 자, Christine Blasey Ford, who has accused Judge Brett M. Kavanaugh, the Supreme Court nominee, of sexual assault, has yet to confirm that she'll appear at the extraordinary public hearing.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who has accused, 고발했죠. 이제 성투하고 나섰죠.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이제 들고 나왔죠. Judge Brett M. Kavanaugh. 이 M. Kavanaugh, 그 브렛 M. Kavanaugh 판사를 고발했는데, The Supreme Court nominee, 동격 설명입니다. 동격 설명.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이름은요, 우리가 그 발음을 할 때 그 사람 발음을 정확히 들어봐야 됩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발음은 Kavanaugh입니다. Kavanaugh. 오유는 대체로 오로만 합니다. 오 이렇게 납니다. 대체로 하긴 좀 힘들고 아도 아니고 오도 아닙니다. 그 중간점인데 Kavanaugh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이 본인이 그렇게 자신을 부르고 있고 또 물론 뭐 이 비슷한 이름은 그렇게 다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본인이 옛날에 그 미국 40대 대통령 라널드 레이건 있죠. 레이건 REAGAN인데 그 발음은 보통은요 레이건입니다. 레이건. 근데 본인이 레이건 하는데 다른 사람은 왜 레이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불러주는 게 그 미국의 고유명사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우리말은 발음이 틀릴 이유가 없죠. 우리말은 누가 발음하건 그 철자가 확정되고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죠. 영어는 뭐 다양한데 그럼 어떻게 하냐? 특히 고유명사는 자기 본인이 원하는 대로 불러주면 됩니다. 이것은 Kavanaugh입니다. Kavanaugh. 모든 미국 방송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Kavanaugh 판사를 비난했죠. 즉 그 대법관 후보자죠. 후보자, 지명자, 대통령 지명자. 이제 인준을 받으면 대법관이 되겠습니다. 뭐에 대해? sexual assault, 성폭행에 대해서 성폭행했다고 고발한 이 사람이 크리스틴 블레이즈 포드가 has yet to confirm. 아직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뭘? She'll appear at the extraordinary public hearing. 이 특별, extraordinary 특별입니다. 과외. 원래 예정에 없던 일 말입니다. 특별 청문회죠. 특별 청문회에 at입니다. 출두할지 말지, 나타날지 말지 이것을 아직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The silence from Dr. Blasey and her lawyers. 이 침묵이죠. 이 대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블레이지 박사, 이 사람이 보니까 교수더라고요. 미국 어떤 대학 여자인데, 이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 닥터 블레이지, 이 사람과 그녀의 변호사들로부터의 그런 침묵이 has raised out,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About, 뭐에 대해? About whether she plans to attend. 그녀가 이 참석할지 말지, 참석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또 whether the session would go on without her. 자, 만약 참석하지 않는다면은 the session 하면 그 회의, 그냥 청문회를 말합니다. 저 청문회가 그녀가 없이 그냥 캐버노 판사만 온 채 진행할지, 그거는 진행하다죠. 계속 진행하답니다. 진행할지 말지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되나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China once looked tough on trade. 자, 중국은 한때 look tough, 아주 강경해 보여. tough는 강경한입니다. tough한, 아주 거친, 막 거칠게 막 나왔다는 말이죠. 강경하게 나왔다는 말. on trade, 무역에 대해서. Now its options are dwindling. 자, 이제 그것에, 즉 중국의 옵션, 선택권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두인들은 비슷한 말이 이렇게 많습니다. decrease, lessen, reduce, abate, diminish, subside, shrink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줄어들다 이런 말입니다. 자, China said it will impose tariffs on another $60 billion of U.S. import.
자, 이제 미국이 2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15%에서 한 20% 부과하겠다 하니까 중국이 말했죠. 윌리엄 파월. 자, 자기들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추가. 어느들은 추가입니다. 추가 600억 달러에 대해서 미국 수입 제품 6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렇게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주저리 세드지만 종속질 위를 이렇게 시절치를 안 했죠. 이것은 아직 앞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시절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뭐 해버리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아, 이거 이미 부과를 했나?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위를 서서 아직 부과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할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밝혀주는 것이 더 선명합니다. But Beijing is running out of American goods to target as the trade war intensifies. 자, 베이징, 그 나라의 수도를 말하면 이것은 그 나라 정부를 말합니다. 중국 정부입니다. 베이징. 뭐 서울 하면은 한국 정부를 말하고 워싱턴 하면 미국 정부를 말합니다. 자, 베이징. 즉 중국 정부는 이 run out of 뭐뭐 바닥이 나다 뭐 떨어져가 되는 말이죠. American goods 미국 제품이 바닥이 나오고 이 무슨 말입니까? To target 공격 대상이 될 미국 제품이 없어져 가고 있다. As trade war intensifies 무역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intensify는 아주 강렬하게 intensify 격화되다는 말이죠. 격화됨에 따라 이제 그 미국 제품이 바닥이 나오고 있다. 목표 공격 대상 미국이 왜 그럴까요?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요. 지금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그런 수출 규모가 한 1,500억 달러입니다. 반면에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그 수출품 규모는 5,500억 달러. 이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세 보복으로 나가면요. 중국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중국은 미국 제품 다 부과해봐야 1,500억 달러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고 미국은 이제 뭐 한 2,500억 달러 부과했는데 앞으로 반 이상이 남았죠. 그러니까 계속 관세를 때릴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중국이 안 되죠. 이렇게 나가면은. 그러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중국이 엄청난 무역 흑자, 미국으로서는 무역 적자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달러화가 미국으로 참 중국으로 엄청 이렇게 유입이 됐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참 어떻게 될지 참 귀추가 주목되네요. 여기서 우리가 저거 한번 보시죠. 지금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죠. 세계 경제 규모가. 자, 그 세계 경제 규모가 어떤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국내 총생산 양이 나옵니다. GDP 규모죠. 자, 이것은 그 2017년도 IMF와 월드뱅크의 그런 자료입니다. IMF와 월드뱅크 세계 양대 그 금융기관이죠. 지금 그 월드뱅크의 총재가 아직 취임 용 김일 겁니다. 아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예, 제가 지금 방금 확인을 했는데 맞네요. 아직 그 세계은행 총재입니다. 월뱅크. 통상적으로 이제 IMF는 유럽 쪽에서 수장이 나오고 세계은행은 미국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취임 김용은 이제 김용 씨죠.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이제 어릴 때 이민을 가서 미국에 뭐 그 아이비리그 대학 총장까지 지낸 분이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인권운동 같은 걸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이 구조 작업 뭐 이런 걸 하고 해서 인정을 받아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세계은행 총재로 지명이 됐고 아직 재임 중입니다. 자, 하여튼 IMF와 세계은행의 통계입니다. 2017년 통계. 자, 미국이 19조 3,900억 달러입니다. GDP입니다. 중국이 12조 100억 달러네. 12조 100억 달러네요. 1,000달이 넘고. 그 다음에 일본이죠. 뭐 4조 8천억 뭐 얼마 달러. 그 다음 독일이죠. 3조 6천억 뭐 얼마 달러. 그 다음에 영국 2조 6천억 뭐 얼마 달러. 인디아가 2조 6천 얼마 달러. 자, 2조 5천 프랑스 2조 뭐 그 다음에 1.9조 1.6조 캐나다. 예, 이태리 브라질이 8등, 이태리가 9등, 캐나다가 10등,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 이 11등입니다. 1조 5,380억 달러 이렇게 나오네요. 예, 우리나라 대단하죠. 이 중에 끼었다는 게 이게 뭐 전부 진짜 왜냐하면 이 브라질이나 이런 여기 나온 대부분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규모가 월등히 큽니다. 나라가 물론 뭐 국토야 엄청나게 더 크고요. 이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일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여기에 올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굉장하죠.
뭐 인구로 봐서는 제일 조그마하진 않지만 국토 면적으로 봐서는 최고로 조그마합니다. 다른 나라하고 이 비교가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예.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이 자 12위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구소련 당시에는 진짜 대단했죠. 지금 뭐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우리나라보다 GDP가 적네요. 이렇게. 예, 면적은 뭐 우리 남한에 아마 제가 한 150배는 될 겁니다. 예, 과거 구소련 당시에는 남북한 합한 거에 한 100배니까 남한에 한 120, 30배 됐고요. 지금 남한이 한 9.9만 킬로미터고 북한이 아마 한 13만 얼마 될 겁니다. 북한이 크죠. 우리 남한보다. 합해서 한 22만 제곱킬로미터면 우리나라가. 구소련이 옛날에 2200만 제곱킬로미터. 뭐 중국이 한 960만 제곱킬로미터, 미국이 한 950만 제곱. 캐나다가 더 크죠. 캐나다는 아마 한 900 뭐 970만 제곱킬로미터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캐나다가 이게 아까 위에 이미 올라갔죠. 12. 인구는 우리보다 캐나다가 아마 한 3,500만 정도 되는가 그럴 겁니다. 제가 이 지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옛날에 이게 지금 제가 하는 것이 거의 초등학교 실력보다 조금 못한 겁니다. 예, 그때 이미 저는 뭐 거의 세계 지리 영재급. 예, 자, 그 다음에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예, 스페인,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랜드 이런 순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이거 이제 이 기사는 마치고 그 다음 기사. Republicans opposing Trump on trade face election quandary. 자, 공화당원들입니다. opposing 트럼프에 반대하는 on trade 무역에 대해서는 트럼프에 반대하는 이 공화당원들이 face election quandary. 자, 선거 어떤 난맥에 직면했습니다. 콘드라면 이것은 진퇴양난입니다. 아주 꼼짝 못하는 상황이죠. predicament, plight, quandary, jam, fix. 이 fix는 꽉 쬐다는 말 있죠. 꽉 쬐다 이렇게 해서 그 꼼짝 못하는 jam도 마찬가지고 꼼짝 못하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 face가 동사죠. 직면하고 있다 이런 말. Many party leaders in Washington like tax cuts but dislike the tariffs. 여기 party leaders는 공화당 대표 그러니까 공화당 지도부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싱턴의 많은 당 지도자들이 like tax cuts 세금 감면은 좋아합니다. 세금 감면은 뭐 누구나 좋아합니다. 국민들 다 좋아합니다. But dislike tariffs. 그러나 보통 전통적으로 이제 공화당은 보수당으로서 세금을 감면하는 점,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 반해서 민주당은 세금을 높여서 정부의 역할을 높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의 분배 뭐 이런 거까지 이렇게 신경 쓰는 그런 모양새고 대체로 경제 기조가 대체로 그렇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지금 뭐 이제 사업가였고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또 세금 감면이 주로 이제 뭐 이렇게 하면은 기업들이 제일 큰 혜택을 받죠. 대기업들이. 맞습니다. 하여튼 뭐 일반 서민들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But dislike tariffs. 그러나 그 관세는 싫어한다. 이거 이제 국민들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 당의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국민들이 좋아하면 즉 자기를 뽑아줄 것 같으면 그걸 좋아하고 싫어하면 자기 싫어하는 겁니다. 자기 떨어지니까. 자기 떨어지면 뭐 합니까? 그래서 왜 국민들이 관세를 싫어할까요? 세금 감면은 좋아합니다. 국민들이. 아, 세금 깎았네. 뭐 세금 세금 깎였네. 한 50만 원 이익 받네. 응? 근데 가보니까 그다음에 장날 가보니까 물건 값이 엄청 올라 있네요. 10% 20%막 올라 있네. 그럼 관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중국 물품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지출이 확 늘어나죠. 그래서 50만 원 이익 받는데 물건 사는데 50만 원 더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세금 깎아주나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물론 이제 국가 대 국가로 봐서는 지금 중국이 더 곤란한 입장에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걸 다시 말하면 미국이 좋다는 말이죠. 근데 국민들 개개인은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당장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많이 나가니까 이거 안 좋아합니다. 별로. 예. Few Americans share that combination of views. 자, 그러면 뭐 미국 제품, 중국 제품 안 사면 미국 제품 사지. 미국 제품 원래부터 비쌌습니다. 그리고 그거 비싼 걸 사려면 호주머니 사정이 나빠지는 것이죠. 그런 말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싼 제품이 들어오면요. 물론 미국 전체로 봐서는 그게 무역 격차를 보지만은 그 물건을 사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싸게 사니까. 중국 제품이면 미국 제품이면 싼 게 최고다. 똑같은 기능인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few Americans share. 자, 이런 미국인은 별로 없습니다. that 이 share 공유하는 함께하는 그러한 조합의 견해, 그러한 조합의 견해라는 것은 세금을 깎아주고 관세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런 조합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번 중간 선거 곧 다가오는데 표를 안 줄 수 있죠. 그러면 공화당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공화당이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공화당 내에서는 공화당 지지자들 내에서는 그런 인기가 있습니다. 아주 뭐 상당히 좀 돈키호테적인 그런 기발한 그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인기가 있는데 근데 이제 대통령을 무시하고 선거운동을 하기는 힘들거든요, 사실은. 물론 대통령이 이제 임기 말에 가서 인기가 확 떨어지면 뭐 그때는 오지 마세요 합니다. 뭐 서로 오지 말라고 합니다만은 뭐 지원 뭐 그 하지 말라고 하지만 지원하면 표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자, 근데 지금은 아직은 그런 단계나 물론 지금 뭐 트럼프가 지지율이 높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공화당 내에서는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도 공화당 핵심 지지자 내에서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다음 기사. Is Donald Trump a fascist? 다널드 트럼프가 파시스트냐? 자, Jason Stanley's How Fascism Works is parallel to authoritarians in appeals the president makes to his base. 제이슨 스탠리의 이 책 이름이죠. How Fascism Works. 파시즘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어떻게 기능하는가. 에서 그 책은 본다 이 말은 결국 그 책에서 이 제이슨 스탠리가 본다는 말이죠. See, parallel 하면 이것은 평행선에 여기서 유사점입니다. 유사점을 본다 이 말입니다. 유사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To other authoritarians. 다른 authoritarian 하면 이것은 권위주의적인 통치자, 강압적 통치자. 뭐 authority 하면 권위, 관은, 당국 이 말이죠. 그래서 당국처럼 막 아주 엄격하게 하는 그런 말인데 독재자입니다. 결국은 dictator, despot, tyrant 이런 말입니다. 자, 다른 독재자들과 유사한 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in the appeals, 호소. 그 호소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죠. The president makes to his base. 이 목적격 관계에서 빠져 있고 대통령이 즉 트럼프가 그 베이스는 지지 기반입니다. 핵심 지지층을 말합니다. 자기 핵심 지지층에게 하는 호소를 보면은 그 다른 독재자와 유사한 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The news media are the enemy of the people. 이 뉴스 지금 왜냐하면 미국 언론들이 뭐 하나같이 트럼프를 거의 뭐 팍스 뉴스 이 정도 빼고는 다 비난하기 때문에 뭐 이 트럼프가 아주 언론을 그냥 언론한테 이빨을 갈고 있습니다. 아주 원수적인 원수입니다. 그래서 막 그 언론은 우리 국민들의 적이다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했습니다. 트럼프가. 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파시즘과 일맥상통한다는 말이죠. 뭐 극우적인 그런 민족주의 뭐 이런 건데 일단은 뭐 언론을 싹 통제해버리겠죠. 히틀러나 무솔리니처럼. 지금 뭐 트럼프도 아마 뭐 지금 미국이 워낙 뭐 튼튼한 나라, 이 국민 수준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뭐 그렇지야 못하겠지만은 아마 그렇지 않으면 그럴지도 모르죠. 저는 사실 그 전에 그 선거 힐러리 클린턴하고 할 때 이미 그때 참 기분 좋았었는데 그 선거 끝나고 그 다음 날 진짜 완전 허탈했습니다. 어떻게 트럼프가 되지? 미국 사람들도 아마 거의 다 많이 놀랐을 겁니다. 예. 자, 그런데 by calling Trump a fascist, 트럼프를 fascist라고 부름으로써 award, 자, 이 award는 이것은 fascist에 대한 동격 설명입니다. 여기까지가 설명이죠. 여기까지가.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보통은 동격 설명은 카머를 치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픈을 이렇게 대시를 넣는데 대시 하이픈도 아니고 대시죠. 긴 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스트라이크는 뭐 때리다, 우리 두뇌를 때리다, 어떤 인상을 주다, 어떤 느낌을 주다, 뭐로 보이다 이런 말입니다. Many Americans as alien and extreme. 자, 어떤 단어입니까? 많은 미국인들에게 에일리언하면 이것은 원래 외계인이죠. 외계인. 영화도 나왔죠. 이것은 원래 이국적인 낯선 이런 말입니다. 왠지 이국적이고 극단적인 것으로 보이는 이 말입니다. 극단적인 인상을 주는, 그렇게 두뇌를 때리는 그렇게 보이는 이 말입니다. 그런 인상을 주는 이런 단어, 즉 fascist. 트럼프를 이런 단어로 부름으로써 스탠리 작가 is trying to spark public alarm. 스탠리는 뭐뭐 하려고 하고 있다. spark public alarm 하면 이것은 이제 국민적인
대중적인 그런 알람, 경각심을 스파크는 불러일으키답니다. 불을 붙이다죠. 불러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